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세상은 많이 어수선하죠. 그나마 이런 시간 통해서 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테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헤즈볼라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란의 또 다른 대리 세력이죠. 세 개의 대리 세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하마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시간 동안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늘 고민이 그렇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만치 않은 역사가 시작될까? 한마디로 화약고라 하죠. 중동의 화약고라 하는데 왜 끊임없이 이들은 싸움질해 나오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한 4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부터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현대 중동의 탄생 이렇게 해서 중동이 어떻게 탄생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왜 이들은 끊임없이 싸움질을 하는가 해서 엄청 이런 책들이 읽는데 고생을 하다가 제가 그만 읽었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공부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것, 내일 당장에 협상이 벌어질까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질문하면 안 되는가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전쟁은요, 일으키기보다 끝내기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첫 시간에 아마 제가 그 얘기 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전쟁만큼이나 진리가 손상되는, 진실이 손상되는 자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적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또 흘리기도 하고 이런 게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한 군데 딱 주목해가지고 고개 홀라당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전쟁을 볼 때는요, 좀 이렇게 폭넓게 봐야 되거든요. 역사 속에서는 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고, 이들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훨씬 좋은 그런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랄까, 그런 걸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해야 여러분이 그래도 덜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빨갛게 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중해가 이렇게 위에 바다로 지중해가 있다면은 이쪽에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홍해가 있는 그 위에 이스라엘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된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제가 표를 좀 그리면서 해보도록 사실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빨갛게 그린 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도 참 복잡해집니다. 일단 첫 시간부터 너무 복잡할 게 없이 지도 가운데 이렇게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헤즈볼라라는 데는요, 이 레바논 아래쪽에 있다 했습니다. 레바논이 여기에 있다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쪽이 지난번에 했던 헤즈볼라가 있었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남쪽 아래쪽에 쬐끄만 동네 지역인데 가자 지구입니다. 이 지역이 오늘 할 하마스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대리 세력 하나, 둘, 그다음 세 번째는 어디 있는가? 여기서 훨씬 저쪽 뒤에 있습니다.
홍해 입구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홍해를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홍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된 바다가 홍해입니다. 요 홍해가 들어오는 입구 예멘에 있는 여기에 후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후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하마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양쪽에 딱 남북으로 감싸고 있으면서, 남북으로 딱 이렇게 있으면서 또 저 밑에도 또 하나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스라엘을 확대시켜 볼게요. 이스라엘을 확대시켜 보게 되면 정말 작은데, 이 작은 나라도 이스라엘 혼자서 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자지구로 요 쬐끔하게 붙는 요 부분이 아까 가자지구 얘기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웨스트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서안지구라고 말합니다. 왜 서쪽인가 하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갈릴리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강이 쭉 흐르고 있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단강 건너 승하리 뭐 이러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흘러내려 들어오는 자리가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해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서쪽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서안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서안 지역 가운데서도 땅을 또 요렇게 갈릅니다. 요렇게 갈라가지고 요 지역들이 서안이 갖고 있는 지역이고 또 옆에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도 마찬가지로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다가 얘를 또 이렇게 나눠보시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도는 한 요만큼 봐놔놓고 이제 우리가 오늘 가야 될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마스와 중동 역사입니다. 하마스는 중동 역사에서 왜 생겨났을까? 어떻게 됐을까? 또 이들의 존재 목적이랄까? 이들이 생겨난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유럽에 퍼져서 살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인데 최근의 일들 가운데 하마스가 일으킨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23년 10월 7일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자그마치 250명을 생포해 가고요. 거기에 또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일이 2024년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창 온 세상이 이제 꾸러져 버렸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얘기도 조금 이따 할 테니까요. 지금은 일단은 큰 일들부터 이렇게 한번 쭉쭉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의 일은 이겁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렇게 로마에 안 그래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몽땅 져버리게 되니까 전쟁에서요. 그렇게 져버리게 되니까 강제로 소위 말하는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데
이 흩어져 버리는 게 그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아주 무자비하게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후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안 놓일 정도로 완전히 파괴하는데, 그때 겨우 남겨놓은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서쪽 벽 있지 않습니까? 이쪽 서쪽 벽에서 겨우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쪽 벽만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쪽 벽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벽 붙잡고 막 울고 하는 것 TV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그 통곡의 벽, 그나마 남았던 통곡의 벽에 대고 유대인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가 파괴하면서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데,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형성됩니다.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그 이후부터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향을 잃고 온데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 지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 유럽에 다 흩어져 나갔죠.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흩어져 나갔는데,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20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참 가슴 벅찰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또 참 만만찮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닿으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아무도 안 살았는가? 2000년 동안 유대인 땅이니까 비어났나? 그럴 택은 없겠죠. 전혀 그런 택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쭉 있어 왔는 그 사람들을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팔레스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도 물론 이름 나옵니다만 블레셋이 팔레스틴입니다. 블레셋을 영어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팔레스틴이라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이 다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팔레스틴입니다. 그 팔레스틴이라는 게 그런 고대부터 붙여진 이름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은 이제 팔레스틴인이다, 팔레스틴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620년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일어나면서 이 세가 굉장히 빨리 커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으로 되죠. 극소수의 기독교인이 남아있기는 했는데 그 기독교인들도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땅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왜 뺏기는가 하면은,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영국사를 하니까 영국 얘기를 할게요. 주로 영국이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영국이 첫 번째 이쪽 이집트, 훨씬 더 아래쪽이죠.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통치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1차 세계대전이 먼저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영국은 당시에 이쪽 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또는 현재 지금 이쪽 그 중동의 대부분 나라가 누가 오스만 터키 또는 오토 터키라고 하긴 하는데, 오스만 터키가
그 지역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과 더불어 이제 영국하고는 반대편에서 싸움질이 벌어졌죠. 1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더불어 한패 먹고 그 다음에 이쪽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나라들이 또 다른 한패 먹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영국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떤 그 약속을 해주는가 하면은 이쪽에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그 민족들이 할까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꼬십니다. 요 전쟁 끝나면은 다 이렇게 나라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여기에 영국을 도와서 전쟁을 해달라. 다시 말씀드려서 오스만 터키의 뒤를 쳐달라는 거죠. 영국은 앞에서 칠 테니까 니네들 뒤에서 좀 쳐달라. 그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독립하고 싶은데 그렇게 땅을 주겠다 하니까 독립시켜 주겠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됩니다. 영국이 전쟁을 하면 갈수록 돈은 필요하고 이제 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하니까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항상 전쟁을 할 때에는 뭐 폭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돈을 구할까? 그 힘들어 할 때에 한 도움을 받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로스차일드라는 세계적인 부호죠. 그 로스차일드께 그 돈 좀 빌려달라. 우리가 전쟁에서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돈을 빌려줄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 전쟁 끝나면은 우리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갖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영국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오스만 터키를 쳐라 그러면서 독립시켜 주겠다고 하고 또 이쪽에 로스차일드 가문, 이 가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같이 독립시켜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이중 약속이죠. 아예 일어날 수도 없는 약속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봅니다. 국제관계에서 약속이라는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국제관계는요, 동네 깡패보다 나쁜 데가 그 자리고요. 그래서 참 험한 자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참 험한 자리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면 유럽에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장사를 한다든지 또 한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는 돈 관계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 내에서 돈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유대인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은행업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러는데 로스차일드는 이런 배경을 하에서 세계적인 부호가 먼저 됐죠. 부호가 되고 난 뒤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다가 돈 모자르는 사람들께 이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돈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리대금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참 세계사를 알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드레피스라는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 나와 있으니까 영화 보시게 되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거는 프랑스 장교인데 이 드레피스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장교인데 이 장교를
괜히 유대인이 이 출신은 또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쭉 여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장교도 됐고 이렇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에게 2차 세계대전 되죠. 히틀러에게 어떤 국가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간첩 혐의를 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데 조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풀어줘야 될 텐데 계속 잡아놔 놓고 이 사람을 처형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프랑스 내에서도 거기에 지성인들이 나옵니다.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이 정면으로 나서서 드레피스를 구하기 위한 그런 지성인들의 어떤 그걸 조직시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에 또 진범이 잡힙니다. 진범이 잡혔는데도 안 내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거 한번 봐라. 나라 없으니까 이 꼴 당한다. 아무런 범죄 없는 사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나라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때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부터는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를 만드는데요. 이 준비위원회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준비위원회를 주로 구성시켰던 정신이랄까, 그 중심에는 시오니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오니즘이라는 거는 이것도 가급적 짧게 얘기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입니다. 시온이라는 게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오니즘을 했는데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시오니즘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들고 있던 돈을 들고 먼저 아예 나라가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이미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계셨다 했죠. 그 사람들께 돈을 주고 부동산을 싸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서 1948년에 독립시켜 주거든요. 영국이 독립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보면 영국 신사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 편 들어줄 수도 없고 저쪽 편 들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걸 유엔에다가 떠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유엔이 이 일을 맡아가지고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유엔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시킵니다. 특별위원회 사람들이 지금 이겁니다. 벨포라는 게 이겁니다. 유대인들을 국가를 건설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영국 외무장관이 사인해 준 겁니다. 서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서명해 줬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영어 문구가 아주 까다로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나라를 갖도록 도와준다 했지 준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거 도와준다는 거가 준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되긴 하는데 그거를 영국은 핑계를 삼으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갖다 맡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갖다 맡기면서 유엔이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시키면서 이 문제를 떠맡게 되는데 유엔이 떠맡을 때도 한번 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유엔의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그랬는데 이 특별위원회 사람들이 대부분 팔레스틴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원들께 이제 이 위원들이 이쪽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방시켜 준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방시켜 준다면 이 지역이 되는데 하면서 이제 오게 됐을 때에 역시 유대인들이 머리가 잘 도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이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난민촌처럼 유대인인데 난민으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께 데리고 갑니다. 한 봐라. 우리가 히틀러께 600만이 죽고 또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난민으로 어렵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비참한 삶을 거기에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유엔 위원회 사람들이 땅을 나눠주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팔레스타인 사람에 비해서 유대인의 숫자는 5%밖에 안 됐습니다. 뭐 4점 몇 %밖에 안 됐어요. 넉넉 잡아 5%밖에 안 됐어요. 95%하고 5%하고 땅을 나누는데 땅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하면 반으로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야말로 꼭지 돌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딱 잘라가지고 반 틈을 이스라엘 니네들하고 그 다음에 반 틈은 니네들 팔레스타인이 살아라. 이렇게 반을 주는데 이 반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꼭지 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잠깐 봤듯이요. 이쪽 바다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그쪽은 바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땅이 비옥하고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가장 비옥한 영토에 그 부분에는 이스라엘을 주고 이쪽 동쪽으로 사막이 많고 땅이 안 좋은 지역의 땅을 이쪽 팔레스타인 사람 95%의 사람 이 사람들께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을 받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여기 잘겠다고 있을 것 같나요? 안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대손손 2000년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어 레퓨지라면 레퓨지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그 도피자지 않습니까? 그 도피자들인데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피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그 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또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 계속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 모아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힘 모아서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들어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면서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또 뺏깁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번거하면은 이때에 PLO라는 게 태어납니다. 그 팔레스타인 독립기구죠. PLO라는 게 이때에 태어나는데 PLO는 뭔가 하면은 이같이 이스라엘을 같이 싸워야 될 아랍계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PLO라는 걸 이렇게 조직시킵니다. 그렇게 조직시켜서 PLO 중심으로 잘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PLO도 하다가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이 비슬비슬할 때에 어쩔 수 없이 PLO는 이스라엘하고 서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PLO가 평화협정을 맺고 또 이스라엘도 그러면은 그 전쟁 이전에 우리가 차지했던 땅은 되돌려 줄게. 이렇게 되돌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협정을 맺었는데 이 PLO하고 협정을 맺는 거에 대해서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저 PLO 저거는
잘못된 이슬람 교리를 적용시켰고 세속화된 녀석들이고 저 녀석들은 저 녀석들 말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나온 단체가 하마스입니다. 이제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게 말해서 하마스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은 PLO가 먼저 나오고 PLO가 하다가 이스라엘께 붙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나으니까 거기에 반감으로 가지고 나온 하마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과격하죠. 굉장히 과격하고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확실히 정합니다. 그렇게 정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겠다라는 것. 그러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못하니까 PLO가 못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누가 또 손을 댈 것 같습니까? 항상 이쪽 아랍 지역의 전체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면 늘 이란 있냐. 그 다음에 사우디냐. 누가 형이냐. 이 동네에 큰 형이냐. 이런 걸 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란이 봤을 때에 우리 행동대원으로 쓰기 딱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니까. 바로 또 이스라엘 밑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위치도 좋고 이러니까 여기에 또 이란이 개입됩니다. 이란이 개입돼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돈도 주고 뭐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란이 관계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자들이 가자 지구에 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잘 있으면 됐지. 왜 또 전쟁을 일으켰냐 이겁니다. 23년 10월 7일에 왜 전쟁을 일으킨가 하면요. 그 앞에 이스라엘하고 이제 사우디하고 상당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쪽 사우디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쪽 중동 지역의 평화를 제대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구상을 갖습니다. 거기에 또 관계되는 게 당연히 미국도 관계될 뿐더러 누가 관계되는 중국이 관계돼요. 중국이 1대1로를 쭉 해가지고 이 1대1로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우디하고 관계가 이스라엘하고가 딱 좋아졌단 말이에요. 좋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하마스 같은 사람들은 실컷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 없애버리는 게 자기네들의 목표였는데 사우디 같이 큰 나라가 손잡아 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리하게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250명을 잡아갔다니까요. 250명을 생포해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벌어진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이 있어요. 2023년 10월 7일 날 있었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길게 전쟁이 있으면서 하마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엄청 폭격을 해대면서 아까 지도에 보셨죠? 쬐끄만 동네잖아요. 이 동네를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보고 또 이자들은 일찌감치 땅 밑을 다 파놨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서 하마스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중동의 이 문제들을 결국은 여전히 또 다른 전쟁으로 끌고 가버리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참, 그래서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얘기해 볼게요. 1948년 이스라엘은 건국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들이 건국을 하면서 내세운 게 바로 이겁니다. 시오니즘이라는 걸 세웁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라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민족은 유대인인 걸 맞는데 아주 이 자기네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유대교에서 찾습니다. 유대교에서 찾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유대교의 성직자들 여러분 아시죠? 까만 옷 입고 이상한 거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요만한 뚜껑 같은 거 하나 얹고 있고 그런 극단적인 보수주의적인 유대교 성직자들이죠. 이 성직자들께는 모든 것을 무료로 해줍니다. 군대도 안 가도 되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다 해주면서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렇게 혜택을 줘서 이스라엘이 뭉치는 정도를 뭉치게 있는 핵심을 여기에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성직자들이 가면 갈수록 애들이 자꾸 많이 낳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간다 했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경전만 읽고 연구하는 거지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거든요. 일을 하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자들이 이스라엘 자체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이스라엘 내에서 법적으로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구 다투고 하다가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딱 중지시켜 놓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되면서 또 이스라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들이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께 주어진 어떤 고난의 기간이 있는데 무리하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건 맞지 않다. 하나님의 때는 안 일렀다. 아직 안 일렀다. 그냥 있어야 된다. 이랬던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안 돌아갔죠. 안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또 이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당시에도 여기에 이 자리에 돌아올 게 아니고 한 대안이 나왔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주겠다는 그 안이 들어왔어요. 그 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내세웠으니까 예루살렘을 들어가야지 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땅을 찾겠다는 쪽하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 조상이 살았던 우리 땅을 찾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에 있다가 AD 70년에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나갔다가 이제 200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이거 내 땅이다. 이러니까 여기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도저히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그동안은 별의별 게 다 했었습니다. 중재 아니니 무슨 아니니 되어지는데 이제 이 중동 문제에서 제일 핵심 중의 핵심이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거기에 이 땅을 두고 난 뒤에 이럴까 저럴까 이란이 땅 넓은데 주면 안 될까요 하는 건데 사실은 이란은 이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저거를 어떻게 까무써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을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으로 안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극이 있는 거죠. 절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내일 그거죠. 협상일이죠. 그런데 아직 비기가 출발 못했대요. 그래서 내일 실제 대면 협상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대면 협상이 없으면은 안 되어지면 참 세상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저렇게 막바지 지옥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 가느니 타협하고 좀 그러면 안 되나? 절대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께 어떻게 이스라엘께 땅을 떼주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또 어떻습니까? 이란은 미국 니네들 신생국인데다가 자기네들 역사에 비하면 역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이란은 미국을 볼 때도 너무 깔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서로 정확히 좀 알면은 좀 얘기가 될 텐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되는 얘기도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만 원수 지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어떻든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국 대사,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들이 대거 이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역사 속에도 도저히 미국도 이쪽을 믿을 수 없는 걸로 보고요. 또 이란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대국이고 우리는 이슬람의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저 지옥 갈 녀석들, 저 지옥 갈 그런 근본 없는 녀석들, 저 녀석들께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 참 어렵죠.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자들에게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슬람 경전, 코란이라든지 이슬람 율법이 전부 다지 세상에 다른 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도 있었죠. 요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목숨을 걸어서 저걸 하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서명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였습니다. 인구가 한 8천만쯤 되죠. 이란은 8천만 명 되는데 거의 그때 잠깐 제가 보니까 한 300만 정도가 내가 목숨, 군인이 아닌데 내가 가서 내 목숨 내놓고 전쟁하겠다고 줄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하고 뭐를 해가지고 협상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미국이 여기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게 대부분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한 9천만, 8천만 이렇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8,90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잘라가지고 한 8천만 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인구는요. 인구도 그렇게 큰 나라인데다가 그동안에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집트라든지 이런 거 훨씬 더 좀 이렇게 개화된 그런 쪽의 사람들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의 역사를 쭉 갖고 왔던 우리 페르시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이어가는 거지 니네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세계사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돼요. 그 사람들께는. 그게 다 목숨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숨도 목숨이면 지금 어려운 게 오랫동안 가뭄 때문에요. 수도에서 한 1,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1,000만이 넘게 수도에만 살고 있는데 이 수도의 사람들이 대거 수도를 떠나야 될 입장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 남았고 거기에 물을 공급하던 댐에서의 남았는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서 3% 남았고 뭐 1% 남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전쟁이지만 물이 없어서 더 힘들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타협하자라는 쪽, 평화를 갖자라는 쪽보다는 싸우겠다는 쪽이 심한 데다가 더군다나 여기는 전에도 얘기했으면 혁명수비군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뭐 대통령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더라도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가장 실권을 쥐고 있는 게 혁명수비대인데 이 혁명수비대 가운데서 늘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 핵을 포기할 수 없다든지 우리는 끝까지 미국하고 싸울 거라든지 미국을 자꾸 지옥 보내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참 골치 아프죠. 정말 골치 아픕니다. 자, 얘기했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쪽으로 지금 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구를 볼 때에 우리 문명인들을 볼 때에 어떻게 야만인이라고 봅니다. 이슬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네들이 이슬람의 통치 외에 있는 것들은 다 야만이라고 합니다. 자할리아라고 하죠. 이 자할리아라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기 목숨 하나 버려가면서 이 야만인께 대적한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면 뭐 100% 천당 간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천당 가면 이쁜 여자들이 탁 해가지고 만나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도 나도 죽으려고 덤벼드는 거죠.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인류 문명의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슬람이라는 것과의 종교 문제로 인해서 이 지구는 망할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왜 맞는 얘기인가 하면요. 이란은 자기네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까무성에 없애버리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목표들이 뭔가 하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건다. 이런 겁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께 우리는 목숨을 걸겠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들이 보는 세상이라는 거는요, 일반인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를 아까 말씀드린 자할리아로 규정한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할리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께는. 자할리아. 예.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할리아라는 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골치 아픈데 그나마도 좀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PLO가 먼저 있었다 했죠. PLO가 있었는데 하마스라는 녀석들이 등장해서 철저한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장합니다. 철저한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슬람 신정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절대적인 성전을,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거룩한 전쟁을 지하드를 합니다. 지하드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미국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봤을 때에 쟤네들이 붙어가지고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죽음뿐인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그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에 내가 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거 여러분 어떻게 손댈 것 같습니까? 그자들은 권력, 돈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도 아무 필요 없고요. 오로지 그자들은 내세에 이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갈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성전으로 죽었다면 벌써 겁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 겁이 달라지도록 되어지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제가 대충 좀 빨리 하면서 오늘 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요,
아까 지하드라고 했죠. 이 지하드가 제일 우선이지 여기에 핍박받는 어린이나 노인들 이런 인도주의라는 거는 이 사람들께 없습니다. 이러니 걸핏하면 사람을 뭐 개미 한 마리 이렇게 밟아 찍은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란 전쟁에서의 숨은 목적은 뭘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평화롭게 하려 하니까 이 하마스들이 이걸 해서 분탕질 지겨버리죠. 그래서 분탕질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이렇게 합의가 잘 돼서 휴전이 아니고 완전 종전이 됐단 말이에요. 종전이 되더라도 이 뒤처리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은 그 협상파든지 온건파가 쓸 목소리가 거의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목소리가 없어지긴 하는데 결국은 자기 내에서야 이미 이 전쟁이 있기 전에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다 끊어지고 이러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왔죠.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평화는 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란 내에서의 종전이 되더라도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또 다른 테러가 기승을 부릴 거다. 이런 겁니다. 9.12 테러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에 이제 테러를 할 녀석들이 이 녀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란 복구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실제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종전되니까 깔끔하게 이제 전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그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 일을 뭘 일으킬지 종잡을 수 없는 게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마스를 배우고 다음 주에는 후티를 배우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한쪽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과격놈이 또 다른 과격하는 이런 게 자꾸만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 교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요.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서 볼게요. 우리는 참 어려운 때 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참 정신 바짝 차리고 견뎌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전혀 한 치 앞을 다 못 내다보는 때거든요. 이럴 때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볼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근본에서부터 차분히 다시 보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 거고 종교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거고 더군다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제,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오늘 또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자꾸만 그 중동 역사를 제가 거꾸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 지나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점점점 넓어질 겁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후티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